안녕하세요. 호주 곰탱이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인생의 반려동물인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귀여운 외모와 깔끔한 성격, 새침한 모양새는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로서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신데요. 간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무분별하게 파양하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고양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양이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길을 잃어버려 길고양이가 되거나 야생으로 들어가 야생고양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호주는 이런 고양이들로 인해 현재 많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섬 아닌 섬처럼 대륙이지만 다른 고립된 야생 환경을 가지고 있는 호주는 인간에 의해 들어온 고양이는 외래종이라는 처지에 놓여 야생 고양이 퇴치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야생 고양이 퇴치 운동은 호주에서 현재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는데요. 호주 당국은 야생 고양이로 인해 매년 3억 1,600만 마리의 새와 비슷한 숫자의 파충류가 죽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야생 고양이로 인해 토착종의 많은 동물들이 멸종하고 있으며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보고되었는데요.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야생 고양이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위험한 뱀들의 저자 아르네 레드스테드 라스무센 박사는 고양이가 호주의 토착 생물이 아니며 외래 침입종으로서 토종 동물들의 개체수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야생 고양이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0만 마리의 야생 고양이를 퇴치할 계획을 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는 1700종 이상의 종과 전체 생태계가 야생 고양이로 인한 위험에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생 또는 길고양이 대규모 퇴치 운동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퇴치 운동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각적인 접근을 조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차별 퇴치가 아니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주장의 한 예로 미국 뉴저지의 케이프 메이 카운티에서는 덫 중성화 방출 프로그램을 통해 야생 고양이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지난 16년 동안 개체수를 반으로 줄였으며 특히나 지역 주민들에게 야생 고양이에게 무분별하게 음식을 주지 말고 특별한 장소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개체수도 줄이면서 많은 야생 고양이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런 야생 고양이 퇴치 운동을 하는 목적은 동물 한 종의 멸종이 아니라 인간과 공생하며 생태계 보호와 토착종의 보존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도 현재 환경보호단체와 정부기관은 야생 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는 덫을 사용한 포획 및 안락사, 중성화 후 방사, 생태계로부터의 격리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야생 고양이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토착종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 와중에 호주의 한편에서는 죽어가는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 시드니의 한 동물병원에서 고양이 수혈을 위한 수혈을 해줄 고양이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부 홈부시에 위치한 애니멀 리퍼럴 병원은 현재 수혈해줄 수 있는 고양이 혈액 공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는데요. 고양이들이 수혈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출혈,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혈액 손실, 중증 빈혈을 일으키는 질병, 쥐약 중독과 같은 독성 물질에 의한 혈액 손상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혈은 고양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고양이도 혈액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고양이도 혈액형이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혈액형은 A형, B형, AB형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고양이는 A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순종 고양이 중에는 B형 혈액형을 가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도 사람처럼 혈액형이 다른 고양이에게 잘못된 혈액을 수혈하면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혈액형 검사 후 수혈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혈을 위해 헌혈 기증묘가 되기 위해서는 고양이가 4kg 이상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연령이 1세에서 5세 사이여야 합니다. 예방접종과 기생충 치료를 모두 받고 건강해야 하며 수혈을 받은 적이 없고 시술을 위해 침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수혈을 해준 고양이의 피를 기증한 주인에게는 $100짜리 펫샵 선물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수혈을 하고 돈은 주인이 챙기는 우픈 상황입니다.
이렇듯 호주의 야생 고양이 퇴치와 고양이 보호 문제는 서로 상이하게 다른 견해를 가진 듯 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생태계 보호와 동물 복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 문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때로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야생 고양이 퇴치 운동이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양이 수혈 문제에 대한 관심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지만 야생 고양이 개체수 관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고 생태계 보호와 동물 복지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인 연구, 정책 개발, 공공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문제에 대한 접근은 우리가 공유하는 환경과 그 안에서 공존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 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